이봐요, 경비 할아버지. 공부할 시간 있으면 순찰이나 한 번 더 돌아요. 오해십니다. 제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고 교대 기다리는 동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참나, 경비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람? 그나저나 좀 이따가 화재 경보기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걸 왜 저희 애 숙제해야 할 시간에 해요? 제 남편이 관리소장이에요. 경비 할아버지, 진짜 잘리고 싶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현재 1101동 아파트 3층에 화재 발생. 주민 여러분들은 모두 즉각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살려주세요. 불길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경비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위험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36살 애기 엄마예요. 오늘은 저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김동수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수 할아버지께선 사람들에게 속칭 마스크 할아버지라 불리셨습니다. 떼양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눈이 펑펑 오는 한겨울에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 사람. 경비 모자를 깊숙이 푹 눌러 쓴 채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땐 그냥 좀 별난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시사철 얼굴을 꽁꽁 감춘 채 인사성도 좋지 못한 할아버지는 점차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아니, 경비가 말이야. 인사성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말을 하면 눈도 잘 못 쳐다보고 그냥 꾸벅 하고 가버린다니깐. 겨울이야 그렇다 쳐. 한여름에도 마스크로 싸매고 다니면 덥지도 않나?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 무슨 범죄자 같기도 하고. 한 번은 마스크 할아버지와 어떤 아주머니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한 꼬마의 질문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더워요? 왜 마스크 안 벗어요?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꼬마에게 꾸벅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봐요, 경비원 씨. 그쪽. 여기 아파트 경비원 아닌가요? 저희 애도 여기 입주민인데요. 입주민이 뭘 물어보면 적어도 투명인간 취급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월급 우리가 내는 거 알죠? 그 꼬마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께서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요. 맨날 입주민이 뭐 물어보면 못 볼 거라도 본 것 같이 도망치고 아파트 경비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답을 주셔야죠. 네? 어떤 거긴 뭘 어떤 거예요? 우리 애가 물었잖아요. 사계절 내내 마스크 차고 있으면 안 덥냐고. 마스크 벗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알죠? 501호 우리 남편이 여기 아파트 관리실 관리소장이야. 동수 할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보자 입주민분께선 점점 더 의기양양해지셨어요. 결정하세요. 지금 마스크 벗고 인사 깍듯이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잘리시던가. 뭐야? 무슨 일이야? 몰라. 501호 아주머니 알지? 관리소장님네 와이프. 마스크 할아버지 보고 마스크 벗으라는데.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재밌겠다. 구경하자. 소란스러움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얼굴을 꽁꽁 가렸지만 할아버지의 안색이 사색이 된 건 분명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잘리기 싫으면 마스크 당장 벗으라고. 501호 아내가 마침내 제 성질을 못 이겨 윽박질렀을 때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붉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할아버지의 얼굴의 절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깊게 패이고 흉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굴, 너무도 선명한 상처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저게 뭐야? 으아, 무서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할아버지께 처음 질문을 했던 꼬마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이거 아파트 이미지에도 좀 그렇네. 그러게 너무 흉해 보이긴 해.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죠. 그리고 501호 아주머니는 저기요, 왜 우리 애를 울리고 그래요? 하고 신경질을 냈고 할아버지는 움찔하시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당장 마스크 안 써요? 얼굴이 그러면 마스크로 최대한 가리고 다녀야지. 어휴 진짜. 내가 다 남사스러워서 정말. 당신 처우는 내가 우리 남편이랑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천천히 마스크를 쓰고 경비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비 할아버지께서 입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인신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편을 들어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도 그 순간 당황해서 그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네요. 다음 날 우연히 경비실 안쪽을 보니 관리소장분께서 할아버지를 혼내고 계셨습니다. 아니 김경비, 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 들었어. 어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얼굴 때문에 어디 취업도 안 되는 사람 간신히 받아줬더니 그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입주민들 최대한 마주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르며 할아버지를 변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할아버지는 최대한 사람을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그쪽 아내분께서 계속 마스크를 벗으라고 시켰다니까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오히려 이 말로 인해 할아버지께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실까봐 관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더욱 피했고 할아버지는 더욱 조용해져 버리셨어요. 특히 이 사건 이후로 501호 아주머니는 더더욱 할아버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며 할아버지에게 끊임없는 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다 아파트 화단에 쓰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바로바로 안 치우고 뭐 했냐? 이럴 거면 월급 왜 받냐? 또 어느 날은 자기가 분명 경비실로 택배를 시켰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할아버지가 빼돌린 것 아니냐고 면박을 주시다가 알고 보니 자기가 수령지를 자기 집 현관문 앞으로 잘못 지정해 놓은 걸 발견하고 나선 헷갈릴 수도 있죠 뭐 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제가 본 것만 이 정도이니 제가 안 보고 있을 땐 얼마나 더 할아버지를 괴롭혔을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난 뒤 교대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수첩에 적힌 글귀를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만 501호 아주머니의 눈에 들어가고 말았죠. 이봐요 경비 할아버지. 공부할 시간 있으면 순찰이나 한 번 더 돌아요. 아, 오해십니다. 제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고 교대 기다리는 동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참나 경비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람. 그나저나 지금 안내방송 듣고 내려온 건데 좀 있다가 화재 경보기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거 막 시끄럽게 벨 울리는 거죠? 안 하면 안 돼요. 아, 관리소장님 아내분, 죄송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소방시설 점검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소방시설 점검을 해야 합니다. 501호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의 처음 들어보는 똑부러지는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그걸 왜 저희의 숙제해야 할 시간에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의 숙제 못해가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침이 내려온 게 그 시간이라 부득이하게. 참나 진짜 말 안 통하네. 이보세요 당신. 진짜 잘리고 싶어요? 그 얼굴로 어디 취업도 안 될 거 우리 남편이 불쌍히 여겨 여기 경비로 일하게 해줬더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예요. 저 경비 할아버지는 볼 때마다 혼나고 있네. 근데 솔직히 왜 혼나는지는 알 것 같아. 저 할아버지 마스크 벗은 맨 얼굴 봤어? 나도 우리 애랑 같이 가다가 한 번 본 적 있는데 징그럽긴 하더라고. 괜히 저 할아버지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닌지 몰라.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외쳤어요. 저기요, 거기 다 들리거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파트 이미지는 여러분 같은 몰상식한 입주민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 관리소장 아내분, 남편이 관리소장이면 다예요? 그쪽 때문에 화재 경보기 테스트 안 했다가 불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하지 말랬나요? 아무튼 할 거면 저 없을 때 하세요. 할아버지 흉을 보던 구경꾼들도 관리소장 안에도 제 1침에 말문이 막혀 허둥지둥 자리를 떴습니다. 그 꼬락서니들을 보니 역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어 씁쓸했어요. 고맙습니다, 백사무 아가씨. 아가씨는 무슨, 이제 아줌마죠 뭐.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런 못된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 경보기 테스트는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하하,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사실 매년 테스트 때마다 경비실로 시끄럽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요. 그래서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도 관리소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던 걸 제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 그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뒤 꾸벅 고개 인사를 하시곤 순찰을 돌러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시던지요.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사건이 터졌죠.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날처럼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했나 싶었지만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이미 바깥으로는 매운 연기가 한참 퍼진 뒤였습니다. 3층에 불이 났어요. 저는 당장 복도로 뛰쳐나갔고 그곳엔 혼비백산한 주민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화재 경보기가 안 울렸지? 어떡해! 이미 불길이 너무 커졌어! 다행히 저는 1층이라 얼른 밖으로 대피했고 밖으로 나와 위를 보니 3층에서 치솟은 불길과 연기가 이미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진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고장난 화재 경보기 탓에 불길이 이미 상당히 커진 뒤에야 화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꽉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현재 실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모두 지금 즉시 대피하세요. 장난하나? 이미 길이 없는데 어디로 대피하란 거야? 1층이었던 저와 달리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층 사람들은 아파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하나? 안 돼, 언니! 여기 5층이란 말이야! 차라리 빨리 밑으로 내려가자! 엘리베이터 타도 되나?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때 확성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알립니다. 입주민 여러분, 다들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다들 제 지시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 아니 마스크가 보였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셨습니다. 뭐야? 마스크 할아버지잖아? 누구? 그 어떤 아줌마한테 맨날 깨지는 그 할아버지. 참나, 선무당이 사람 잡지. 말도 어눌하게 제대로 못하는 할아버지가 무슨 지시를 한다는 거야? 됐고, 119나 빨리 오라 그래. 그나저나 119에 신고는 했어? 몰라? 누군가 했지 않을까? 그보다 저거 진짜 어떡하냐? 나 이런 거 처음 봐. 여러분은 방관자 효과라는 걸 아시나요? 구경꾼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누군가 하겠지 하며 정작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지금 이곳이 딱 그랬습니다. 입주민들은 1층에 모여 불길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묘하게 현실감이 없어 보였어요. 말 그대로 불구경이었죠. 이 많은 사람들 중 정작 119에 신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당장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대추 아파트인데요? 1101동 3층에 불이 났어요. 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 통화 끊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지금 1층에서 보고 있는데요? 3층에 불이 많이 났어요. 네? 어느 정도냐고요? 그냥 불이 많이 났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고마워요, 백사모 아가씨. 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수 할아버지께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전화기를 넘겨받으시곤 침착한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소방관님, 현재 화재 상황 전달드립니다. 현재 화재 경보기 오동작으로 초동 진화 실패했으며 이미 발화 후 최소 5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구역 플래시오버 진행 중으로 상황이 긴급합니다. 발화 추정 지점은 101동 정면에서 보이는 303호로 추정. 비상계단 방화문 닫힘 여부는 미확인이나 개방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네. 5분 이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로는 그렇지만 그 길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힘드실 겁니다. 대추 초등학교 쪽 길로 우회해서 오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10분이면 가능하시겠지요? 가능은 합니다만 10분이나 지난다면 너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예정 시각까지 도착만 해주신다면 인명피해는 최대한 없게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의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지금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야? 플랫이 뭐?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멋있어. 할아버지는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거기 계신 입주민 여러분, 다들 침착하시고 제 대처를 따라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무사히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3층에 불이 났고 이미 불길이 많이 커졌습니다. 다들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시고 1층과 2층 분들은 계단을 통해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시고 3층 위쪽 분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대 도착까지 10분. 옥상이 제일 안전해요. 김경비, 옥상문 열려 있을까?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열려 있게끔 관리하니까요. 그래, 잘했네. 어쩔 줄 몰라 하던 입주민들도 할아버지의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에 인해 정신을 차리곤 다들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옥상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능숙한 지시 덕분에 불과 5분 만에 사람들은 모두 옥상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죠. 모두가 천만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살려요! 다급한 외침에 시선을 돌리니 그곳엔 501호 아주머니와 어린아들이 베란다에 나와 있는 힘껏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집에 있어? 민수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간 거 아니었어? 불길이 너무 세서 현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참. 저 집은 지금 이 사단을 내놓은 장본인이면서 대피 안 하고 뭐했담.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자업자득이긴 해. 자기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내 말은 애초에 화재 경보기만 잘 울렸으면 진즉에 다 대피했잖아? 그거 안 울린 게 다 501호 아줌마 때문이잖아. 소장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불길은 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두 사람 또한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의식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5분 뒤면 소방차가 도착한다지만 그때까지 저들이 무사하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때 이거 받으세요. 동수 할아버지는 곧바로 경비실 책상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고선 고개를 들어 빠르게 위치를 가늠하더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동작으로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생수병은 포물선을 그리더니 5층 베란다 난간으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우와, 저걸 어떻게? 저 할아버지 진짜 정체가 뭐야? 주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 물로 옷을 적셔서 코와 입을 가리세요. 아주머니와 아들은 눈물범벅이 된 채 할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좋아요. 이제 베란다 난간 옆을 보세요. 비상용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벽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상용 대피 장비라는 문구가 적힌 완강기 상자가 보였죠. 천천히 열어보세요. 안에 줄이 감겨 있을 겁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네스와 로프를 포함한 완강기 장비가 들어있었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침착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로프 고리를 베란다 난간에 단단히 거세요. 걸었어요. 이제 줄을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좋아요. 이제 아드님 먼저 내려보내실게요. 하네스를 아드님 허리에 두르고 다리 벨트도 단단히 조이세요. 좋아요. 이제 손잡이를 꽉 잡고 발을 난간에 올리세요. 모두가 숨죽여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할 수 있어. 아들은 난간에 발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발을 미세요. 무서워도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할아버지. 아들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몸을 난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로프가 아들의 무게를 잘 지탱하며 아들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아들이 무사히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좋아요. 이제 완강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어머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아이고, 저걸 어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아주머니께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안 돼. 김경비. 아니, 김동수 경비관님. 제발 저희 아내 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동수 할아버지는 울부짖는 소장을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저길 어떻게 뚫고 지나가신단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1분 이내에 저기에 가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에 물을 한껏 적시더니 주저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드셨죠. 아래층 불길은 세지 않아. 호흡을 최대한 신경 써서 연기만 조심하면서 가자. 할아버지는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단단히 막은 채 몸을 최대한 낮추고 신속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이동하셨습니다. 시야가 없을 땐 벽을 짚으며 방향을 잡아나가셨죠. 마치 몸이 기억하는 듯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셨죠. 그렇게 3층까지 가는데 20초. 그러나 3층에 도달했을 때 계단은 이미 불길에 막혀 더 이상 진입이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셨다는 듯 곧바로 301호의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그대로 건물 외벽에 있는 배수관을 붙잡곤 건물 외벽을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민들 모두는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전 나이에 저게 가능해? 저 할아버지 대체 정체가 뭐야? 보통 이런 광경을 보면 위태로워 보일 법도 한데 할아버지의 몸동작이 너무 능숙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손을 뻗어 5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아주머니께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마스크 할아버지. 대박! 진짜 대박! 세상에 정말 1분도 채 안 걸렸네. 괜찮으십니까?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신속하게 왕관기 로프를 점검하시더니 능숙한 동작으로 아주머니와 함께 바로 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곧바로 아주머니께 심폐소생술을 하며 흉부 압박을 시작하셨죠. 제발 여보, 제발. 그렇게 1분쯤 지났을 때 여기가 어디죠? 제가 살아있는 건가요? 여보. 관리소장은 아내를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곧 구급대원이 올 거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주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죠. 진짜 대단하다. 마스크. 아니, 김동수 경비관님. 너무 멋지세요. 우와, 할아버지 짱 멋있다. 소장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경비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소방차가 도착했죠. 초동 진화가 늦어 건물 피해는 상당합니다만 이런 피해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구출되신 분 1분만 늦었어도 최소 뇌손상 높은 확률로 최악의 상황까지 갈 뻔했어요. 그야말로 어르신께서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어르신? 실례지만 대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 건지? 저야 뭐 그냥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평범한 경비원이시라뇨. 이게 평범한 거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경비원 되기 참 힘들겠습니다. 소방장비 하나 없이 불길 속을 헤치고 5층까지 가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뭐 아무튼 어르신께선 여기 계신 모두의 영웅이십니다. 맞아요, 맞아. 마스크 아니, 김동수 경비관님. 너무 멋있으세요. 네? 저 혹시 어르신 성함이 김자, 동자, 숫자 되실까요? 그럼요. 우리 아파트에서 김동수 경비관님 모르면 간첩이지. 얼마나 멋진 분인데요. 소방관이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김동수 소방장님? 저를 아십니까? 소방관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구조율 92%에 달하는 전설적인 소방장님을 모르면 그거야말로 소방관들 사이에서 간첩이죠. 실례되지만 얼굴에 그 화상 흉터도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 뭐라고? 아니, 그럼 할아버지 얼굴에 흉터가 소방관이셔서 그랬던 거였다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난.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상처라뇨. 그저 제 과오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부끄러운 흉터일 뿐입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간 할아버지의 흉터를 흉측히 여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그 흉터는 사람 구하다 생기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구해준 아이 민수였습니다. 전에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가 이제는 두려움 대신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질문은 실례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늙은 노인의 재미없는 과거 이야기일 텐데 그래도 듣고 싶나요? 네, 영웅 할아버지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셨듯 오래전 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저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구조하고 이제 가장 깊숙한 호실 2개만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먼저 구할 호실을 정했어야 했어요. 첫 번째 호실에는 중년 여성과 여대생 2명이, 두 번째 호실에는 갓난아기와 할머니 1분이 계셨어요. 저는 첫 번째 호실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두 번째 호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으니 제 손주. 아기만이라도 제발요. 저는 그 눈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몸을 돌려 할머니와 아기부터 빠르게 구조했고 곧이어 남은 호실로 향하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는 괴로운 듯 호흡을 삼키시더니 얘기를 이어나가셨죠.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잔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두 번째 호실이 완전히 덮여버리고 만 겁니다. 김동수 소방장님,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나오셔야 해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대로 함께 파묻혀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제 아내와 딸들이었으니까요. 여보, 수진아, 수정아, 다들 왜 대답이 없어?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응? 어떻게 할아버지, 진짜. 결국 저는 그 자리를 재빨리 뜨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 무너지는 자네의 얼굴 쪽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죠. 신문에는 제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소개되더군요. 자기 가족보다 먼저 타인의 가족을 구했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평생 그때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의 요청을 외면했더라면, 그때 가족을 먼저 구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는 소방관을 그만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게 이 상처는 끊임없이 그때의 후회를 상기시키는 족쇄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하하, 늙은이의 옛날 얘기 별거 없죠.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누구도 선뜻 먼저 입을 떼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 할아버지를 보고 멋있다며 들떠 환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할아버지에 대해 수군거리며 조롱했던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는 숙연함 속에서 끝맺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는 달라졌습니다. 소방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부르지 말래도.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인사성이 없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먼저 인사들을 건네셨죠. 관리소장 내 가족은 소방시설 점검 규정 위반으로 직책에서 해임됐고 이번 일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배상하느라 가진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야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동은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해오던 것처럼 묵묵히 순찰을 돌고 소방시설들을 점검할 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한 소방서의 대강당에 수많은 소방관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전설의 소방관이자 최근 또다시 아파트 화재에서 주민들을 구조해낸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김동수 할아버지에게 이 소방청장 명예표창을 수여합니다. 대박 멋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단상 앞으로 나와 민망하다는 듯 감사 인사를 꾸벅하셨고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상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많은 후배 소방관들과 여기 계신 아파트 주민분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곧이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마이크를 잡으셨죠. 가끔 이 흉터는 제게 말을 걸곤 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더욱 움츠러들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지키지 못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가 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제 그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한번 용기 내보려 합니다. 제가 그래도 되는 거겠지요?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듯한 박수 소리 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존경 등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었죠. 그 박수는 그간 할아버지를 무시해왔던 군중이 아닌 이제야 사람 대 사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속죄의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는 커다란 물결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강당을 가득 메웠고 할아버지는 그 박수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손에 쥔 마스크를 내려놓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었을 때 그 미소는 제가 본 어느 미소보다 환하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웅의 미소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저희 아파트의 영웅 김동수 소방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김동수 소방관님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의 집에는 소화기나 왕강기 같은 필수적인 소방용품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우리는 늘 최소한의 기본 대비는 항상 돼 있어야 한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더보기란에 단돈 몇만 원으로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방안전용품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희 대추나무 사연걸렸네가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대추나무 사연걸렸네였습니다.